그 표준화법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화법에 의해서 백지설계, 백지설계에서 자연스럽게 재무설계까지를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맨 처음에 고객님께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자, 고객님, 혹시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순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살면서 가끔씩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제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대부분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지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첫 번째, 예금담보대출을 받고 두 번째,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고 마지막으로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예금금리에 1.5% 정도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또한 7에서 12% 정도이기 때문에 9.9에서 27.3%에 이르는 카드의 현금 서비스보다 이율이 더 낮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단편적인 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백지에 고객님 생애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한 장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고객님께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자, 고객님께서 앞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시면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점이 모여 선을 이루듯이 그러한 일들이 모여 고객님의 인생선이 만들어질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가로선을 고객님의 인생의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객님, 인생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돈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자금선을 세로로 높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을 테니까요. 여기에 고객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고객님 35세, 이정숙 고객님 32세에 하나, 다섯, 그 다음에 둘이 1살. 맞으시죠? 예. 고객님의 인생선에 먼저 나이 표시를 5살 단위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40이실 때 배우자님은 37, 하나는 10살, 둘이는 6. 고객님이 45이 되시면 배우자님은 42살, 하나는 15, 11살. 네. 고객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20, 16. 55세가 되시면, 네, 52세, 25, 21. 60세가 되는 시점엔 57세, 30, 26. 그 다음에 65세, 배우자님 62세. 여기까지 한번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의 현재 연봉이 4천만 원인데 매년 적어도 5% 이상씩 정년까지는 올라가시겠죠? 이 시점을 점으로 하나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55세 시점은 보통 사회적인 정년 시점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이며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55세 이후에는 수입이 거의 없다가 65세에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수입이 좀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점들을 연결을 하면 고객님의 인생의 수입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수입은 불확실함으로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의하면 가정의 평균 생활비는 월소득의 60% 정도라고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4천의 60%인 2,400만 원. 이것을 다시 월로 한번 환산해보면 200만 원 정도가 생활비라고 할 수 있겠죠. 대충 비슷하신가요? 네. 지출의 경우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생활비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교육비는 교육비 상승률에 따라 크게 늘어나는데 그 시점을 점으로 하나씩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물가 상승률은 매년 2에서 4%밖에 안 되지만 교육비 상승률은 평균 10% 정도로 가히 살인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가 대학교 입학하는 이 시점. 자, 이제가 첫째 대입. 이 시점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정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때 50세가 되십니다. 고객님은 기러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기러기 부모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요즘 국내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 많고 어학연수는 정말 필수라고 하더군요. 고객님께서 이처럼 유학이나 어학연수까지 생각하신다면 교육비의 지출은 더 늘어나시겠죠. 참고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낸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1년에 대략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대학교 입학하는 이 시점을 다른 말로 경제적인 정년, 즉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고객님은 자녀분을 언제쯤 출가시키고 싶으세요? 예, 28이요. 그럼 이 28이 고객님이 책임을 다하시는 시점이 되시는데요. 이때 고객님의 나이는 62세, 배우자님은 59세, 하나는 32살이 되시겠네요. 자, 혹시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점들을 연결을 하면 고객님의 지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계속 확정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다가 막내가 결혼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결혼하는 시점을 다른 말로 저희는 개인적인 정년이라고 하고요. 가장이 경제적 책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점들을 연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고객님의 지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출은 확실함으로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고객님, 운전하시죠? 운전하실 때 점선에서는 차선을 바꿀 수 있지만 실선에서는 차선을 바꿀 수 없듯이 고객님의 인생의 지출도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자, 수익과 지출로 이루어진 고객님의 인생은 크게 4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애가 대학교 입학하는 시점부터 막내가 결혼하는 시점, 이 62세 시점까지의 구간으로 이 구간은 자금 집중 기간이라고 합니다. 집중 기간. 고객님의 경우 50부터 62세시기 때문에 12년이 되십니다. 이 기간은 고객님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은 지금 현재서부터 막내가 결혼해서 독립하는 시기까지의 구간으로서 이 구간은 가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의 책임 기간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둘이가 1살 때부터 28까지, 즉 27년이 되십니다. 이 기간은 가족의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하신다면 적은 노력으로 충분히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구간은 독립 이후에 고객님의 노후생활 기간이 시작되십니다. 노후생활 기간이 시작되시는데 고객님의 경우는 62세부터 시작되시고 평균 수명 80세까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간을 계산해보면 18년이 되십니다. 자, 마지막 구간은 지금 현재서부터 큰아이가 대학교 입학하는 시기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저축 가능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 이후로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서 더 이상의 저축이 힘듭니다. 고객님의 경우 하나가 5살에서 20살까지, 즉 15년이 되십니다. 자, 행복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한 인생의 필수 자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생애 자금을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먼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생활비가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예, 맞습니다. 교육 자금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신 게 결혼 자금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생활비, 고객님이 매월 200만 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200만 원 곱하기 언제까지요? 네, 가장의 책임 기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27년 곱하기 12달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토탈 금액이 6억 4,800만 원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자, 교육자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교육자금을 보면 하나와 둘이가 아직 다 초등학교 입학 전이죠.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한 몇 년 정도 보낼까요? 네, 한 2년 정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걱정되니까 어린이집을 한 1년 정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한 3년 정도를 보내는데요. 그 자금까지 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유치원을 일반적으로 교육비가 40만 원 곱하기 몇 년이요? 3년. 3년 곱하기 그 다음에
2명이죠. 2명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2,8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유치원 가고 이제 초등학교 갈 때 또 뭐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간단한 학원들을 다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계산을 해보면, 자, 40만 원, 일반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40만 원 곱하기 6년이죠. 2명에 12달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5,760만 원. 자, 중학교 가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올라가겠죠. 중학교를 계산해보면 50만 원 곱하기 중학교는 몇 년이죠? 네, 3년 곱하기 2명 곱하기 12달 하면은 네, 3,600만 원이 되십니다. 고등학교는 볼까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되니까 사교육비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3년 곱하기 마찬가지로 2명의 12달을 계산해보면 7,20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하면 다 끝날까요? 네, 대학교 자금을 또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학교 자금을 계산해보면 일반적으로 한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한 1,000만 원만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4년 곱하기 2명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8,000. 그래서 이 교육자금을 다 더해보면 2억 7,44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육자금까지 끝났는데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예, 결혼자금이 남았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남자는 얼마요? 네, 남자는 1억 4천. 그리고 여자는 5천. 해서 결혼자금이 1억 9천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자, 이 생애자금을 다 더해보면 토탈 금액이 얼마큼이 나오냐면 11억 1,240만 원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금액이 너무 큰다고 생각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객님은 아직 건강하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필요한 목적 자금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의 책임 기간 중에 고객님께서 또 하나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노예 필요자금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100살 이상 사실 것 같은데요. 농담이 아니라 현재 사회학자들이나 의사들 중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 될 거라는 그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평균 수명이 79세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수명이 5세 이상 늘었고 이 평균 수명에 유아와 조기 사망까지 포함한 수치를 감안해 본다면 고객님께서 60세, 65세, 70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100살까지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 자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노후자금. 자, 노후에는 무슨 자금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시겠죠? 두 부부의 생활비. 그래서 부부의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하십니다. 노후 생활비. 일반적으로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현 생활비의 70% 정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생활비 200만 원에 곱하기 70%. 이거를 준비하시는 건데 몇 년간을 준비하실까요? 예. 평균 수명 80세. 아까 전에 최대한 고객님은 80세까지 준비하신다고 했고 배우자님은 85세까지 사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80세의 평균 수명까지 본다면 18년을 준비하셔야겠죠. 12달을 계산해 본다면 고객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노후자금은 3억 240만 원이 되십니다. 자, 부부의 노후 생활비만 준비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우자님의 평균 수명이 또 따로 필요한 겁니다. 자, 배우자님은 5년 더 사시는 건데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시는 거죠? 네, 3살이 나시죠. 즉 배우자님이 혼자, 이정숙 고객님에서 혼자 살아가실 날이 8년 정도 더 된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단독 노후 생활비를 또 계산하셔야 되겠죠. 단독 노후 생활비를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의 단독 노후 생활비는 노후 생활비의 50%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200만 원 곱하기 70만 원의 50%이기 때문에 70만 원에 곱하기 몇 년일까요? 네, 8년 더 사시는 거죠. 8년 곱하기 12개월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고객님께서 계산하신 돈이 6,72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예자금 이 금액을 다 계산을 해보면 3억 6,96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고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객님이 지금처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행복한 인생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선 가장이 끊임없이 수입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건 사실인데요. 자, 고객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사가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최악의 경우 주 수입원인 가장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현재 시점에서 치명적인 질병, 예를 들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정입니다. 먼저 지출 곡선은 고액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물론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기간 요양비, 수술비까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생애 필수 자금은 확정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2중, 3중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수입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투병 중인데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만약 휴직을 한다면 고객님 회사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하나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어 완쾌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질병 발병 전처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수입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 고객님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출 곡선이 늘고 수입 곡선이 줄어들어서 생긴 이 부분만큼이 고객님의 병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 자금을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자, 병의 자금.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하시겠죠? 치료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 왜냐하면 고객님께서는 생활비, 교육비, 결혼자금을 다 따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금액을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봅니다. 치료비만 준비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고객님이 투병 중이시라도 아이들의 교육과 결혼은 그대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지속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생활비 또한 지속되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활비는 생애 필수자금, 즉 확정적인 지출이 그대로 와진다라는 거죠. 즉 생활비 6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자금, 이 금액을 다 더하셔야 되겠죠? 즉 2억 7,440만 원. 또, 예, 맞습니다. 결혼자금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고객님이 투병 중이시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출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1억 9천. 자, 이 금액만 있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노예자금 또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들은 다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노예자금을 다 계산해보면 이 금액이 토탈로 들어가서 3억 6,9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고객님이 준비해야 되는 병의 자금은 15억 1,200만 원이 되십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에서 충분한 액수의 보험금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현재 시점에서 고객님께서 사망하시게 된다면, 뜻밖의 사고로 사망하시게 된다면 고객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1668, 182, 103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
하루에 668명이 사망하는데 그 중에 182명이 암으로 사망하고요. 한국 사람 10명 중 3명이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저와 고객님 그 누구도 이 숫자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자, 이럴 경우 먼저 지출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처음에는 사후 정리 비용만큼 약간 늘어났다가 고객님이 차지하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필수 자금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생활비를 뺀 나머지의 확정적인 지출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수익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 곡선은 치명적인 질병 발병 전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 일부 유족연금 외에는 수입이 거의 없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경제활동을, 즉 배우자님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출곡선이 줄어들어서 생긴 지출곡선과 수익곡선이 줄어들어 생긴 이 부분만큼이 고객님의 사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필요자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사회자금. 자,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생활비가 얼만큼? 자, 가장이 차지하는 생활비만큼을 제외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제외를 하냐면 30%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비, 즉 200만 원 곱하기 70% 곱하기 몇 년이요? 네, 가장이 책임지는 책임 기간만큼, 즉 27년 곱하기 12달을 해버리면 나오는 금액이 4억, 네, 얼마요? 네, 맞습니다. 5,360만 원이 되시는 거죠. 자, 생활비만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생애 확정적인 필수 자금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되겠죠. 자,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자금 얼마요? 네, 1억 9천만 원. 그 다음에요? 네, 맞습니다. 교육자금 얼마요? 네, 2억 7,440만 원. 자, 생활비, 교육자금, 결혼자금 이렇게만 준비하면 될까요? 네, 바로 노후 자금을 또 준비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때는 배우자님 혼자 쓰셔야 되는 노후 생활비이기 때문에 자, 배우자 단독 노후 생활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노후 생활 기간, 즉 18년에다가 배우자님 홀로 사는 8년을 더해서 26년간의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노후 생활비는 아까의 노후 자금에 나와 있던 시기에 200%에 70%에 또 50% 정도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하니까, 즉 70만 원 곱하기 26년 곱하기 12달을 계산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2억 1,84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금액을 다 더해보면 고객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토탈 금액은 11억 3,64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11억 3,640만 원은 가장이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자, 고객님, 제가 고객님께 생로병사에 대한 모든 자금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고객님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시다면 고객님 가정에 꼭 맞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고객님께 몇 가지 정보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정보를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우시군요. 고객님께서 저에게 정보를 주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객님께서 저에게 보험증권을 보여주신다면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서 집 다음으로 소중한 자산이 보험자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을 보여주시죠.